무너진 삶, 남겨진 자의 고통.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낡은 고시원 3층, 복도 끝 304호실. 정민수는 손바닥만 한 방 안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플라스틱 용기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3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38세의 나이,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이제 2달째였습니다. 민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라면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는 이혼 판결문이 느껴졌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된 7년이었습니다. 아내 이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절친 성민도 우리 결혼 생활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강남 신사동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야. 성민이랑 사귀고 있어. 이제 너랑은 끝이야. 칼날처럼 날카로운 문장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포크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7년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평범한 시간 낭비였지. 국가 월급쟁이랑 살면 뭐가 달라지겠어? 서연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외제차 사진과 명품 가방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민수는 매일 오전 8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외교부 정보분석관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그의 월급은 고시원 월세와 식비로 빠듯하게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 정식을 먹었습니다. 동료 과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괜찮습니다. 과장님, 걱정 마세요.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저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절친과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는 사실을, 그 절친 유성민이 자신과 같은 외교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퇴근 후 민수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고시원 복도에는 다른 주민들의 생활소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고 소주를 따랐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가 흔들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서연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화장품 샘플, 헤어핀 몇 개, 그리고 작은 보석 상자. 민수는 무심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품 반지 영수증이 접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의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물건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영수증을 펼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구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박재훈, 전직 형사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재훈아, 나야. 시간 되면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통화를 끝낸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젖은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무력감과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감정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의심, 그리고 분노. 민수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7년이 평범한 시간 낭비였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찾아낸 작은 단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림자 속의 진실, 조각난 퍼즐 맞추기. 익선동의 작은 술집, 오후 7시. 박재우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영수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형사 출신답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천만 원짜리 반지를 월급 400으로 산다? 말이 안 돼. 그래서 너한테 보여준 거야. 민수는 테이블에 팔을 괴었습니다. 재우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명품 매장, 구매 내역, 결제 방식.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돈의 흐름을 봐야 해. 무슨 뜻이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액 자산. 이게 하나만 있을 리 없어. 더 파야 해. 민수는 잔을 비웠습니다. 재훈의 말은 옳았습니다. 서연의 SNS에는 매주 새로운 명품이 등장했습니다. 가방, 시계, 신발. 하나같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지? 네가 정보분석관이잖아. 7년간 정보장교했던 거 까먹었어?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외교부에서 기밀 문서를 다루고 해외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추적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반포동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이 출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배달 기사 복장을 입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CCTV를 피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403호 서연의 집 문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예전에 복사해둔 예비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 민수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묶음이 나왔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바. 모두 최근 3개월 안에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자 1억을 넘었습니다.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이메일, 메신저 대화. 5분 만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USB를 빼고 창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고시원에서 파일들을 분석했습니다. 재훈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봐. 서연 계좌로 매달 정체불명의 송금이 들어와. 1,000만 원씩. 누구한테서? 이름은 가명이야. 하지만 IP 주소를 추적하면 재훈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였습니다. 이쪽은 무역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이야. 근데 이 주소는 뭐가 문제야? 실체가 없어. 유령 회사지. 민수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사치, 정체불명의 송금, 유령회사, 그리고 류성민. 다음날 오전 민수는 서연의 친구 최수진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수진은 선글라스를 쓴 채 나타났습니다. 오빠, 왜 나를 찾아요? 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요. 오빠보다 훨씬 잘 지내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무슨 돈이요? 명품, 외제차,
아파트. 서연 월급으로는 불가능해. 수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파헤치다간 다칠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야? 충고해요. 서연이는 이제 오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협박, 경고. 이것은 생각보다 깊은 늪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을지로 삼가 장미다방 오후 8시 혼자 오세요. 민수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공유를 켰습니다. 그리고 장미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간판도 없는 문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흰머리가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매. 정민수 씨? 당신은 누구죠? 세르게이 박이라고 합니다. 정보 중개인이죠.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류성민이 외교부 기밀 서류를 넘기는 장면, 서연이 현금 다발을 받는 모습, 러시아 국적의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 이게 뭡니까? 당신 아내는 돈 세탁 조직의 일원입니다. 류성민은 외교 기밀을 팔아 도박빚을 갚고 있고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르게이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줍니까? 제 고객이 당신을 돕고 싶어 하더군요. 누군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7년간 함께 산 여자는 이제 낯선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냥꾼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 피해자에서 사냥꾼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오전 10시. 민수는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사 2명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침묵 속에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류성민이 외교부 서류를 건네는 장면, 서연이 현금을 받는 모습, 러시아계 남자들과의 회동.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료들 출처는 정보 제공자가 있습니다.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검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민수는 USB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3개월간 1억 2천이 유령회사에서 송금됐습니다. 불법 취득 증거 아닙니까?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공동 재산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일단 내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연락드리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광화문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에 넘겼어. 잘했어. 이제 우리 차례야.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강남 삼성동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도청 장비. 성민이 자주 가는 포커장 위치 파악했어. 민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초소형 마이크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재훈은 호텔 25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스위트룸에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모여. 성민, 서연, 그리고 러시아 쪽 인맥들. 어떻게 들어가지? 청소부로 위장해.
내가 유니폼 구했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청소 카트를 밀며 2507호실 앞에 섰습니다. 재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 민수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소파 및 화분 뒤, 조명갓 안쪽, 세 곳에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5분 만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30분. 민수와 재훈은 차 안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성민, 이번 달 수익 어때? 괜찮아. 외교 행랑으로 들여온 물품들 다 팔렸어.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귀찮게 굴던데.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훈이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민수? 그냥 내버려둬. 아무 영향력 없는 놈이야. 그래도 혹시 몰라.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정리?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성민의 외제차를 발견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주차장이었습니다. 밤 10시,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타이어 밸브를 살짝 틀었습니다.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보닛을 열고 배선 하나를 뽑았습니다. 시동은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출근길에 차가 서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그는 정비소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소한 불편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재훈은 성민의 또 다른 비밀을 캐냈습니다. 외교부 자금 횡령이었습니다. 2억 원 규모야. 증거는 여기. 재훈은 장부 사본을 건넸습니다. 성민은 외교부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러시아 조직에 빚을 졌습니다. 이걸 외교부 감사실에 넘기면 성민은 끝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서연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잡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남 신사동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재훈이 식당 화장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오후 1시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연과 수진, 그리고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파고들면 어쩌지? 괜찮아. 검찰 내부에 우리 사람 있잖아. 그래도 불안해. 혹시라도 증거가 나오면. 증거? 뭘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민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검찰 공안부 검사에게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횡령 증거, 도청 내용, 모든 것이 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출근길에 이상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도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 예상했던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덤벼들 거야. 어떻게 하지? 증거 다 모았으면 한 번에 터뜨려야 해. 그 전에 네가 다치면 안 돼. 민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움직이십시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 6시. 일제 검거 들어갑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의 배신, 2달의 추적. 이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심장, 죽음을 부르는 거래. 새벽 5시 30분. 민수는 재훈의 집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미수신 전화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움직임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일제 검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검사의 목소리는 간결했습니다. 민수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재훈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시작됐어? 응.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뉴스 속보가 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검찰에 넘겼지만 진실의 심장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수는 강남 논현동의 한 고급 클럽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성민 일당이 자주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재훈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정오에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배달원 복장을 입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VIP룸.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외교 행랑은 언제 도착해? 이번 주 금요일. 부산항 7번 보두. 물품 목록은 현금 50억, 명품 가방 200개, 그리고 특수 품목.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문틈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특수 품목이 뭐야? 말하기 그렇네. 아무튼 이번 건으로 우리 모두 10억씩은 챙긴다. 서연이는 돈 세탁 잘하고 있어. 명품 재판매로 자금 흐름 완벽하게 숨겼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외도나 횡령을 넘어선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국제밀수, 돈 세탁, 그리고 외교 특권 남용. 민수는 어떻게 됐어? 검찰에 제보했다던데. 근데 우리 내부에 사람 있잖아. 이미 무마시켰어. 그래도 불안한데.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알았어. 오늘 밤 처리할게. 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처리.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습니다. 민수는 뛰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3층에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 출구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배달하러 왔는데요. 어느 업체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비원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쫓기고 있어. 녹음 파일 있어. 이번 주 금요일 부산항에서 밀수거래 있어. 어디야? 논현역 쪽. 30분 안에 간다. 숨어 있어.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은 한산했습니다. 그는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훈에게 전송했습니다. 오후 2시. 재훈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파일 들었어. 이건 생각보다 커.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들은 여유로워? 내부 공모자가 있다고 했잖아. 검찰 안에 그들 사람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검찰 공안부 부장검사한테 직접 가야 해. 내부 공모자 의회에서. 오후 4시 민수는 검찰청 부장검사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재훈이 동행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민수는 녹음 파일과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장검사는 헤드폰을 끼고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오늘 오전입니다. 부산항 7번 부두. 금요일. 부장검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정보 확인했습니다. 별도 팀으로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제 신변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4시간 경호 붙이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검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수 씨, 당신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이 범죄는 계속됐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배신당한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증인입니다. 중요한 증인. 민수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재훈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기다려야지. 금요일까지. 사흘 후 금요일 새벽. 부산항 7번 부두에는 경찰 특공대와 공안부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3시 30분 화물선이 도착했습니다. 외교 행랑 표시가 붙은 컨테이너가 하역됐습니다. 성민과 러시아계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4시 검거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성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특공대에 붙잡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현금과 불법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도 같은 시각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녀의 침실에서 검사들이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서연, 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연은 파자마 차림으로 수갑을 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전 7시 민수는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외교부 직원 국제밀수 조직 연루 검거. 화면에는 성민과 서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민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맥주캔을 건넸습니다. 끝났어. 민수는 캔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살아야지.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의 배신, 석 달의 추적,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의의 반격, 배신의 끝은 쇠창살. 구속 일주일 후 민수는 서초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초라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묶은 머리. 과거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왜 왔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회실에는 다른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년을 평범한 시간 낭비라고 했지. 나를 국가 월급쟁이라고 조롱했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돈에 눈이 멀었고 성민이한테 속았고. 변명하지 마. 내 선택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책임져야지. 네가 저지른 일의 대가. 재판에서 용서를 구할게. 용서는 법정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한테 구해. 민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민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유성민, 외교 기밀 유출 및 공금 횡령, 국제 밀수 방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이서연 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범죄 공모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끝났네. 응.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밥이나 먹자. 두 사람은 법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 정식이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쇠창살 안에 갇혔어. 이상한 기분이야. 당연한 결과야. 네가 복수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처벌받은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2달 후 민수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래도 고시원보다는 넓었습니다. 짐을 풀며 민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펼친 가족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인사과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민수 분석관님, 6월 1일부로 본부 정책기획과로 발령 예정입니다. 승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재훈을 만났습니다. 익선동 술집,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승진 축하해. 고마워. 내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곁에 있어줬잖아. 재훈은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민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평범하게. 아무에게도 조롱당하지 않게. 그럼 됐어. 술을 마시며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선동의 골목길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정책기획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새 책상, 새 의자.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 내일 회의 자료 준비, 주말 독서, 재훈이랑 등산. 평범한 목록이었습니다. 민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의 결혼, 3개월의 추적, 그리고 재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자신을 잃지 않으며.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은 미래를 향한 하루.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수는 정의가 되었고 정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